자, 이게 해가 없도록 하게 되는 정수 A의 최소값은 이런 물음이 문제로 나왔을 때예요. 그 만약에 이거 아까처럼 이거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네 하고 이렇게 답 쓴 사람은 이렇게 답을 쓰게 될 테니까 정수 A의 최소값은 2라고 쓰겠지. 오답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자리 등호가 붙냐 안 붙냐를 지금부터 예민하게 생각하고 하는 게 이 뒤로 있는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정수 A의 최소값은 1이 돼야 맞는 거지. 그래서 이 등호가 붙고 안 붙고에 대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문제 바꿔볼게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해의 범위를 어떻게 쓰는 게 이제 맞을까요? 그래서 얘는 이거 푸는 거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려놓은 거야. 다음에 대신 얘를 풀었을 때 2a보다 크거나 같다를 그리니까 해가 없으려면 아까처럼 여기에 있으면 무조건 해가 없는 경우가 맞죠. 그러니까 2a가 역시 2보다 큰 쪽에 있으면 당연히 성립하는데 그때 이 경계 지점, 이 자리, 경계 지점 요 자리에 2a가 요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려졌다고 할 때 해가 없다를 만족할 수 있냐고.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 답이 안 되죠. 그러니까 2a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니까 이게 는이 되는 경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답을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있냐 없냐도 영향을 끼치고요. 그것까지 다 보셔야 돼. 다른 문제 하나를 더 한번 해볼 텐데 여기까지 본 다음에 문제 하나 한번 해볼게요. 그 유형 8번에다가 별표를 3개 쳐. 오늘 2차 부등식의 기본기를 미리 공부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 부분이야.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해가 몇 개다 이런 문제가 2차 부등식에서도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이걸 잘 듣고 내가 정리해 줄 테니까 거기까지 필요한 부분은 필기해 두셔도 돼. 자, 585번을 내가 풀는데 이미 이제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두시라고.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자, 쉬운 문제로 하나 해볼게요. 2x 빼기 2가 x 빼기 1보다 작대. 그리고 x 빼기 1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x 더하기 k. 이때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2개가 될 수 있도록 k의 범위를 써보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미지수가 없는 위에 걸 먼저 풉시다. 위에 걸 먼저 풀면 그쪽 넘어와서 x 넘어가서 3 요거 하나 이미 생길 상태. 다음 두 번째 부등식을 풀면 2x 크거나 같다 k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x의 범위는 2분의 k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일단 미지수가 없는 쪽은 먼저 정해놓고 쓰세요. 3보다 작다를 그리라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야. 근데 얘는 크거나 같다 쓰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려지니까 이제 공통이 생길 수 있는 부분 중에 정수가 2개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처럼 대충 그리는 게 아니고 얘때부터 실제로 정수에 해당되는 칸을 실제로 여기가 2개라면 3개 정도, 뭐 정수가 5개가 들어간다면 6개 정도를 정수를 실제로 그려. 그러니까 3이 있으면 2, 1, 0 이 정도를 그려 놓으시라고. 자, 그러면 정수가 2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쌤 근데 왜 x가 3보다 작아요? 몰라요? 1보다 일보다 아, 1보다 작은 거네? 아, 미친. 미안합니다. 1보다 작아요. 9를 내가 잘못 봤거든요. 그러면 이때에 1보다 작으니까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정도까지 여기 이렇게 두세 개 그려. 그런 다음 여기서부터 중요해. 정수가 2개 들어간다는데 요 자리 정수는 현재 들어갈 수가 없죠. 비어 있으니까. 그럼 정수가 들어간다면 누구 들어가는 거야? 2개. 얘랑 얘 들어가지. 그럼 일단 크거나 같다 하니까 오른쪽으로 그리는 요 놈이 일단은 여기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시라고. 즉 여기에 2분의
k 더하기 1이 여기쯤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리고 쓸게 이제. 그러면 요거 상황을 보고 2분의 k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는 것까지는 됐죠. 여기까지가 끝내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아까 말했던 경계 지점, 즉 요 자리 또는 요 자리에 있을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얘가 마이너스 1 자리 요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봐봐. 얘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2개 맞아요, 안 맞아요? 2분의 k 플러스 1이 여기에 와 있어. 맞아요. 이 경계 지점에. 그래서 7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7에서 이렇게 그렸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정수가 얘랑 얘 2개가 생기는 게 맞지. 그러면 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요. 있죠. 그러면 그때는 이 자리에 있어도 돼 라고 등호를 붙이면 됩니다. 두 번째, 왼쪽 경계도 살펴셔야 돼. 얘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문제다.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 요렇게 그려보면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가 되나요? 3개.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게 되지. 그러니까 얘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등호 없이 그대로 놔둬요. 요게 이제 답이 된 거고, 그럼 양변에 2를 곱해서 k 더하기 1, 2를 곱해서 마이너스 4, 2를 곱해서 마이너스 2. 이제 1씩 빼주면 되겠죠. k의 범위는 요렇게 써주는 게, 즉 등호가 붙을 수 있어 없어의 경계 지점에서 그걸 살피는 게 여러분들 할 일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일단 요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면 기본기 잘 돼 있는 상태고, 자꾸 여기가 헷갈린다 그러면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자, 그럼 한번 실제로 확인을 해볼까요? 586번을 한번 풀어서 답을 써보십시다. 지금 뭐 실수 A의 최소값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까처럼 이 범위를 먼저 쓰는 걸 원칙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세요. 얘가 2차 부등식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정수가 만족한 정수가 뭐 3개뿐. 조금 어렵다고 하면 한 문제 더 풀어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확인을 좀 해보세요. 네모가 답인가요? 네. 오케이. 조금 친구들도 봅시다. 수직선 잘 그려가면서 꼭 푸신 애들 문제. 혹시 민민 엄마랑 말씀 나눴어? 네. 어떻게 하기로 했니? 근데 공소원이 걔는 잘안 잡혀 있으면 공수 가면 이게 다 무너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공수원 복습을 하는 건 공소원이 그 다른 학원 끝나면 시간에 거기에 하고 있어? 그러면은 공수원에 집중해서 해. 오, 좋아. 똑같은 답 나오네? 그럼 맞았네. 잘하네. 자, 혹시 지금 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안 된 사람이 혹시 있으면 따로 얘기하세요. 그럼 요것도 똑같은 문제인데 요거 부등호 관계만 내가 바꿔서 문제를 내볼 테니까 요번엔 답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거의 된 것 같아요. 요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아까 그 범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얘 풀었을 때 x 넘어갔으니까 1.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부등식 나왔고요. 이제 두 번째 부등식이 x가 2분의 k 플러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죠. 요거에 대해서 정수 개수가 3개다. 이제 좀 문제만 바꿔놓고, 자, 얘부터 한번 그려보시고
등호 없는 놈은 확실하게 빵꾸를 빡 뚫어서 잘 그리시고 가고, 그 다음에 정수가 3개니까 왼쪽으로 정수가 몇 개, 서너 개 정도 써서 뭐 여유 있게 해도 돼요. 더 여유 있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정수가 3개 들어간다니까 여긴 어차피 정수가 있을 수 없고 하나, 둘, 3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은 요 사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요게 들어가야 돼. 여기 넘어가면 4개가 되니까 넘어가지 않도록 여기 들어갔다고 치면 2분의 k 더하기 1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그럼 등호가 붙을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구분해 보자.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3개라고 지금 생각했었고요. 자, 이제 요게 마이너스 2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려보면 역시 빵꾸를 잘 뚫어서 요렇게 그려진 상황을 생각하시는 거지. 근데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는 정수 자리가 이거 답이 안 되니까 하나, 2개밖에 안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 자리에 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자리랑 같아지면 안 되는 거니까 못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마이너스 3 자리 경계, 여기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3 자리에 딱 와 있을 때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못 들어가니까 역시 하나, 둘, 3개를 만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 자리에 있는 건 괜찮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k 더하기 1이 이렇게 써지게 되고요. k는 그러면 이렇게 최종 답이 나오겠죠. 요거 좀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없나? 주어도 괜찮아?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이 경계 지점에서의 등호 관계를 이해했다면 오늘 잘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등과정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고등과정은 2차가 주로 시험 문제 출제 대상이지만 1차 중에서는 절대값을 포함한 경우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다. 그래서 싹 지우고 요거는 이제 시험 잘 내니까 요걸 정리해볼게. 일단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방정식이나 그 다음에 부등식이나 함수 같은 모든 것들이 부등식 상관없이 절대값을 포함한 문제는 이게 핵심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절대값을 배울 때 절대값 아니 양수라면 그냥 쓰는 거고, 절대값 아니 음수라고 판단이 되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써야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절대값을 풀어서 뭔가 계산하려고 할 때 이게 양수냐 음수냐의 기준이 중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양수가 되는 쪽이랑 음수가 되는 쪽이랑 이렇게 구간을 따로따로 푸는 거라고. 이게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든 아무 관계 없이 구간을 나눈다가 핵심인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간단한 부등식을 푼다고 합시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부등식 푸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x 빼기 1인지 아니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x 빼기 1에 해당되는 형태인지 잘 모르니까 구간을 나누는 거예요. 자, 구간 나누는 기준 음수와 양수의 경계 지점이 어디지? 0. 그러니까 얘가 일단 0이 되는 자리를 체크하시라고. 그럼 x가 얼마인 자리예요? x가 1인 자리가 경계 지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1보다 큰 쪽이라면 양수에 해당되는 값이 생기는 거고 1보다 작은 쪽 x 값이라면 이 값이 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간 나눠볼게요. 첫 번째 이쪽을 볼게.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럼 x가 1보다 작으면 얘는 어떻게 써야 돼? 마이너스를 붙이고 써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 6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x 5가 되고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텐데 요 답을 쓰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너무 많아요. 지금 얘를 그러니까 끝까지 보고 쓰라는 거야. 내가 원래는 전체를 보고 푸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구간 나눠놨거든. 그러니까 나는 어디만 쳐다보고 있냐면 이제 여기만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이쪽이 보이는 게 아니라고. 그치?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이렇게 써놓고 나서 얘를 이렇게 써서 최종답을 꼭 이렇게 쓰는 연습을 평소에 그냥 하세요. 자, 두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선생님 1보다 크다고 안 쓰고 왜 1보다 크거나 같다고 쓰나요? 1보다 크다면 양수 맞는데 1인 경우는 0이 되겠지. 0이라는 건 절대값에 큰 영향이 없죠.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0이니까. 그래서 보통 작다 쪽에 등호를 안 붙이고요. 크거나 같다 쪽으로 붙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다고 1을 빼먹고 쓰면 안 됩니다. 크다 작다만 쓰면 안 돼. 1도 있어야 되는데 작다 쪽으로는 보통 안 붙이고 크거나 같다 쪽으로 붙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으면 0이든 양수든 그냥 얘는 x 빼기 1로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물론 이걸 답을 쓰면 안 되죠. 왜? 난 여기만 쳐다봤으니까. 1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 자, 여기서 문제. 여기서 나온 답과 여기서 나온 답이 있어. 이 두 답의 공통을 찾는 문제야? 아니면 합쳐서 쓰란 얘기야? 합쳐서 쓰는 게 맞아요? 아니 이게 왜 얘기하면 지금 안 헷갈리겠지만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두 개 나오면 자꾸 공통만 쳐다봐.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내가 원래는 이 전범위를 풀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이쪽하고 나누어서 풀었으니까 실제로는 전범위에 해당되는 답을 요구한다는 건 이쪽을 합쳐서 답을 쓰라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합에 해당되는 답이 결국은 마이너스 5부터 해서 1보다 작지만 연결이 되죠. 는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연결이 돼서 이쪽까지 쭉 이어지니까 요 답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 원칙은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만났을 때 그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푼다는 이 핵심은 알아두시는 게 좋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팁을 더 들어갑니다. 혹시 이 절대값이 한 개만 포함된 경우라면 일반적인 원칙으로 푸는 것보다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게 좋다. 시간상. 근데 절대값이 막 두 개씩 들어있어 이러면 할 수 없이 구간 나눠.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절대값이 저렇게 하나만 붙어있고 숫자로 되어 있는 부등식을 풀 때는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한 풀이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보다 풀이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거니까.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민기야, 절대값이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것 같은데 절대값의 뜻이 뭐죠? 수직선상에서 거리. 그렇지. 원점으로부터. 그렇죠. 자, 절대값 정의가 뭐냐면 수직선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개념이다. 거리는 음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이 방향으로 두 걸음을 가도 두 칸 간 거고 이쪽 방향으로 두 걸음을 걸어도 두 칸 간 거야. 그래서 니네가 이제 절대값의 정의를 정확하게 좀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억한 사람은 싹 지워. 그거요. 전부 다 저기 플러스로 쓰는 거요. 이 개념은 없애시고 수직선 원점으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냐를 묻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 있으면 3은 원점으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 3칸이요. 그 다음 마이너스 3 절대값 이러면 마이너스 3은 원점으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어? 3칸이요.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선생님 그러면 이 부호를 떼고 쓰는 건가요? 아까 봤지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쓴 거라. 즉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써서 3이 된 거지. 마이너스 5를 떼고 쓴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하면 이 문제는 10초 정도 걸린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칸 떨어진 위치는 어디죠? 원점으로부터 3칸 떨어져 있는 위치. 3하고 마이너스 3이지. 자, 그럼 봐봐. 거리 개념 볼게. 그럼 거리가 3보다 작게 떨어진 쪽 상상해봐. 그럼 기준이 3하고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을 때 원점으로부터 이 거리가 3인 것보다 작게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를 말하는 거죠. 3보다 멀리 떨어졌다 그러면 크다 그러면 거리가 바깥쪽이죠. 오케이? 그 사실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문제를 푼다 했을 때 거리가 얘는 그냥 통째로 얘의 거리가 6보다 작거나 같게 떨어져 있대. 그러면 거리가 6인 지점이 6과 마이너스 6이니까 요 사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걸 풀 때 그러면 x-1이 마이너스 6과 6 사이에 있는 그 얘기군요. 일씩 더하게 되면 요렇게 결과를 써서 이 답을 쓰는 거다. 그 얘기네. 자, 요걸 그래서 일반적인 걸로 정리를 해줄 테니 그 부분은 적어놓고 한번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응용 문제 하나 보여줄게. 그러면 x-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절대값이 요 거리만큼 물론 얘는 양수예요. 절대값이 있으니까. 하여튼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 때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b 왼쪽으로 b 칸 떨어진 곳이야. 오른쪽이 b칸이 이만큼이고 요만큼 사이에 있어요 라고 적으시고 그럼 x는 a를 더해서 요렇게 정리하는 게 절대값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거고 반대로 x-a라고 하는 거의 절대값이 b보다 크거나 같다. 즉 b랑 마이너스 b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개념으로 읽으면 얘는 어떻게 읽는 거냐면 x-a가 아예 b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거나 또는 마이너스 b보다 작은 쪽으로 있거나 x-a가 마이너스 b보다 작은 쪽으로 있거나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렇게 되거나 또는이니까 합집합이야. 양쪽 다 말하는 거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요게 이제 절대값 하나짜리를 정의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기본 패턴인 거죠. 자, 그래서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 부분은 찍어 두시든 적어 두시든 하세요. 이거 안 좋아. 내가 나왔어. 해 뜨는 줄 알았어. 자, 그래서 절대값 기호가 하나라면 정의를 활용해서 쓰는 게 간편하고 2개 이상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문제 하나 내줄 텐데 한번 절대값 정의를 활용해서 이 문제 풀어볼래? 이거 구간 나눠 풀면 귀찮은 문제. 이거를 10초 안에 한번 써보세요. 10초 너무하다, 그지? 쓰는 시간 됐어요. 30초 정도 한번 써봐. 계속 생각할 때 절대값 정의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단순하게 쓸 수 있어요. 사와 좋아. 어떻게든 풀어보는데 30초 안에 답 쓰려면 아마 정의를 활용하는 게 좋을 거야. x-2의 절대값이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뜻으로 생각하면 x-2라는 놈이 원점으로부터 3칸
이상 5칸 이하로 떨어진 위치. 그러면 양수 쪽으로는 어느 자리가 되고 음수 쪽으로는 어느 자리가 될 건지 충분히 생각 가능합니다. 즉 이거 풀고 이거 풀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푼 사람도 여기 있을 수 있어. 연립부등식처럼. 그거 아니고 절대값 정의로 한 방에 나와서? 예. 오, 그러면 정의대로 썼나 보다. 맞습니다. 좋아요. 저거 연립부등 요거 배웠으니까 연립부등식으로 하나는 x-2의 절대값이 3보다 크거나 같다 풀고 x-2가 5보다 작거나 같다 푼 다음에 공통범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거 말고 정의대로 한번 해보라고. 힌트를 던질게요. 여기가 0인데 절대값으로 3과 5 사이라면 양수 쪽으로는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음수 쪽으로는요. 이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으로 거리가 3 이상 5 이하가 되는 게 이 두 군데죠. 그게 이게 되나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보자마자 절대값 정의 이용하는 사람은 x-2가 -5부터 -3 사이에 있거나 또는 x-2가 3부터 5 사이에 있거나 이렇게 바로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30점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하나짜리는 문제에 따라서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정의를 이용하면 아무래도 간편합니다. 수직선으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다는 개념을 잡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9번 같은 거기 589번 같은 절대값 하나짜리는 원활하게 풀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하나 남았네요. 유형 10번부터는 이제 절대값 원칙대로 구간을 나누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문제 한번 해볼게요. 593번 하나 풀게. (2x 빼기 3) 절대값 요 놈하고 빼기 4가 있고 이쪽에 x 더하기 1이 있어. 이거 풀어보면 답이가 요렇게 나온대. 구해봐. 이렇게 된 거죠. 자, 얘는 절대값이 하나뿐이긴 해요. 근데 아까처럼 절대값 하나의 상수, 칸수를 알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아까처럼 정의대로 풀면 되는데 절대값이 하나 들어있더라도 이렇게 x에 대한 다항식이 또 들어있다는 건 그렇게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원칙대로 푸는 걸로 할게요. 일단 그럼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자리를 생각을 해. 그럼 x가 얼마인 자리냐면 2분의 3자리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2분의 3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쪽과 큰 쪽 이렇게 나눠서 풀겠다. 원래 다 풀어야 되는데 절대값 때문에 나눴어요. 그럼 첫 번째는 2분의 3보다 작은 쪽과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쪽 이렇게 쪼개서 구간 나눠서 쓸 것이고 2분의 3보다 작다면 음수가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쓰시라. 나머지 그냥 쓰면 됩니다. 절대가 없는 놈이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빼기 4 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이 다음부터 그냥 부등식 풀면 돼요. 싹 가시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넘어가니까 플러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3으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2. 물론 이걸 답으로 무조건 쓰지 마시고 여기 기본적인 전제가 있으니까 답은 x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 요게 이제 첫 구간의 답이 돼요. 오케이. 자, 두 번째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라면 절대값 안이 양수로 취급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고민하지 말고 그대로 꺼내서 이렇게 쓴다는 거. 그러면 이제 x 2항에서 정리해보면 x가 되고요. 이쪽은 8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요거 말고 요 제한 조건을 걸어서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데 8보다 작다. 이렇게 써지고 이때 내가 임의로 구간을 나눠서 풀었기 때문에 이 두 답을 합쳐서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경계 지점에서 여기 등호가 없고 등호가 있다면 연결이 된다는 개념으로 보시라고. 그렇게 되면 실제 그려보면 알겠지만 이제 풀어본 경험으로 이렇게 쓰시고 이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제 b가 8이라는 값이 된 거고요. a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문제가 나. 자, 구간 나누는 연습을 하나 한번 시켜볼 테니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596번을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틀린 다음에 생긴다면 풀이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아. 596번을 정확하게 풀이를 해보세요. 문제 의미를 읽어보라고. 얘 풀었더니 이 답에 포함된다. 어디 조금 그런 곳이 아니? 답 합칠 때 또 곱하기로 보여서 아니야라고 하는 거죠. 방정식보다 좀 까다로워요. 방정식은 등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도 그냥 그 는에 해당되는 값으로 딱 떨어지니까 괜찮은데 이 부등호 방향 때문에 계속 민감하고 또 등호가 붙냐 못 붙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민감해서 자 쓰셔야 돼. 잠깐만. 교재 두 번째 거 받았나 못 받았나? 못 받았지. 교재 두 번째 책 갖다 줘요.